중학교 첫날 교실에 들어섰을 때부터 나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왜소하고 마른 몸, 조용한 목소리, 그게 오히려 표적이 된 걸까? 오른쪽에서 킥킥 웃는 녀석이 있었거든요. 그때 순간적으로 오늘부터 내가 표적이구나 하는 느낌이 딱 왔어요.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냥 몸을 움츠리고 자리로 향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어이없게 돌아갔습니다. 도시락을 열자마자 반찬이 사라지고 김밥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는 거예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고 물컵도 없고 이유를 묻자 왜 물어봐? 멍청아 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죠.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표정은 애써 무덤덤하게 유지했어요. 체육 시간도 지옥이었어요. 공을 일부러 던져서 맞추고 책상을 넘어뜨리는 건 일상이었죠. 키가 작다는 이유로 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한 듯 보였고, 달리기 시합에서도 일부러 넘어뜨리고 웃음소리가 들리면 아, 내 차례구나 하고 알 수 있었죠. 친구들은 희죽거리며 지켜봤고 선생님은 그냥 지나갔어요. 완전히 무력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나는 혼자였어요. 친구들이 다가오면 긴장해서 얼어붙고 선생님이 왜 조용히 있니? 라고 물으면 더 움츠러들었죠. 존재감을 지우려고 해도 그림자처럼 있어도 표적은 항상 나였어요. 집에 돌아오면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속 분노가 피어올랐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혼자 중얼거리면서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거울 앞 표정 연습을 했죠.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걸 혼자 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조용히 걸으면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체육 시간에 공을 맞아도 이제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놀랐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죠. 목표는 단순히 놀림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가해자는 여전히 화려하게 보였어요. SNS에서 인플루언서라 불리며 팔로워가 수십만, 광고와 협찬이 쏟아지고 겉으로는 멋지고 당당했죠. 하지만 나는 속으로 이를 갈며 생각했어요. 넌 아직도 내가 바뀔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내 훈련과 성장의 연료가 되었죠. 가끔은 그 모습을 상상하며 웃기도 했어요. 고급차 몰던 놈이 지금 집에서 라면만 먹고 있겠지? 내 입가에 웃음이 터졌죠. 과거에 울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상상 속에서 괴롭던 놈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내가 된 거예요. 짜릿하고 씁쓸하지만 묘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결국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았죠. 진짜 힘은 남을 짓밟아 얻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있다는 걸. 상처와 분노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나는 다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결심이 지금도 나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니까요.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몸을 키우고 체력을 늘리는 것만 생각했죠. 매일 운동장을 달리고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를 반복하면서 숨이 턱 막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겨우 5개, 10개도 겨우 했지만 날마다 반복하니 조금씩 달라졌죠. 운동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일상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게임을 줄이고 친구들과 놀 시간을 줄이고 쉬는 날에도 체육관을 향했죠. 라면을 먹을 때도 단백질까지 챙기면서 먹고 거울 앞에서 내 표정과 걸음걸이를 연습했어요. 누가 봐도 별것 아닌 행동 같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내 안에서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죠. 머릿속에는 항상 그 가해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늘도 나 괴롭히려 올까? 그 생각이 나를 더 독하게 만들었죠. 그 얼굴이 연료가 되어 나는 땀을 흘리며 달리고 근육이 붙고 숨이 차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체력뿐 아니라 마음도 단단해졌어요. 전에는 작은 충격에도 움츠러들던 내가 이제는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도 금방 일어났고 체육 시간에 공을 맞아도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놀라는 표정을 보면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지만 그 웃음은 자기 만족보다는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라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해자는 여전히 겉으로는 화려했어요. SNS에 멋진 셀카, 외제차, 팔로워 수십만 나는 속으로 이를 갈며 생각했죠.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구나. 하지만 곧 달라질 거야. 그 생각이 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진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웃었죠.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아. 내가 강해졌으니까.
그 강함은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마음, 생각, 태도까지 포함한 내 자신 전체였어요. 가끔은 코믹한 상상도 했어요. 그 가해자 지금도 팔로워 수 자랑하며 잘난 척 하겠지? 근데 집에선 라면만 먹고 있겠지? 상상만 해도 웃음이 터졌고 그 웃음은 점점 통쾌함으로 변했어요. 결국 나는 깨달았어요. 진짜 성장이라는 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상처와 분노는 나를 이만큼 성장시켰고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나는 다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는 과거의 내가 울던 날보다 지금 웃을 수 있는 날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 고등학교를 지나며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몸도 마음도 단단해졌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움츠러들지 않았죠. 그런데 그 가해자는 여전히 겉으로 화려했어요. SNS에서는 멋진 셀카, 외제차, 팔로워 수십만, 광고와 협찬이 쏟아지고 있었죠. 팔로워 숫자를 자랑하며 나는 잘 나가고 있어라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나는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웃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참 묘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과거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SNS에 증거 사진과 글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하나둘 그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팔로워들은 등을 돌리고 광고주들은 광고를 취소했죠. 한때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이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통쾌했어요. 드디어 내 마음속 불만이 현실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이 조금 코믹하게 느껴졌어요. 상상해보세요. 고급차 타던 그 자가 지금 집에서 라면을 끓이며 후루룩 먹고 있는 모습? 혼자 상상만 해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에게 집중했어요. 과거의 상처와 분노가 내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으니까요. 그가 몰락하는 걸 보며 속으로 웃었지만 동시에 마음속 한켠에는 묘한 연민도 있었어요. 인간이란 참 아이러니하게도 웃기면서도 슬픈 존재라는 걸 다시 느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걸. 과거의 상처를 발판 삼아 나는 더 단단해졌고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울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끔 그 가해자의 코믹한 몰락을 떠올리며 혼자 킥킥 웃을 때도 있어요. 잘 나가던 인플루언서가 집에서 라면 먹는다고? 상상만 해도 웃기지만 그 웃음 속에는 내가 걸어온 길과 성장의 뿌듯함이 묻어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경험은 나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힘은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요. 과거의 상처와 분노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다시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었죠. 이제 나는 웃으면서 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학교 폭력 때문에 힘든 사람이나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줬으면 해요. 너 혼자가 아니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해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세상이 다 너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이 언젠가는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느끼는 분노나 슬픔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또 흘려보내도 돼요. 중요한 건 너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지금의 너를 지켜주면서 나아가면 돼요. 언젠가 웃으면서 돌아봤을 때 이 힘든 순간이 너를 만든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버텨도 돼요. 넌 충분히 강하고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요.